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체크하기 앞서서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안양과 강남으로 갑니다. 안양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 있는 역삼 모임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은요 지금 우상향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오늘 조금 주춤했다고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자체에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캔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요 추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캔들이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새, 흘러가고 있는 추세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양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상향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의 힘은 좀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도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할 때, 또 밥을 먹기 시작하고 있다가 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먹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배가 부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체력이 좀 빠졌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하다 정도인 것이,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을 유지하다가 약간 포물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경사가 조금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만해지게 되면은 힘이 빠졌나라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왜 날씨가 조금 이렇게 흐리게 되면은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가 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 간다 이거보다는 약간 비가 올 수 있지 않나,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출렁거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흔들릴 뿐인 거죠.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짜가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는 그림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이 보안 관련주들의 급락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장주도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졌고, SGA 솔루션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빠지는 모습,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도 조금 밀리게 되고요.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좀 급등 나왔던 기업들, 특히나 이렇게 신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급락 나오고 있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것에는 테마가 있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한가에 들어간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냥 N자 반등으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코스닥시스 같은 경우도 그냥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이제 신고가의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끌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고가가 쓰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끌어오게 되었고, 주식수가 770만 주밖에 안 돼요. 770만 주, 우리가 품절주라고 부르는 주식수는 1000만 주 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걸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흔히들 말하는 품절주는 1000만 주 이하 또는 800만 주 이하를 우리가 품절주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매수세가 몰렸을 때 품절주들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상승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 도 주식수가 1100만 주밖에 안 돼요. 1100만 주 중에서 대주주가 거의 55% 갖고 있으니까 유통 주식수만 따진다면 또 한 500~60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매수가 조금 쏠리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이 딴 거 막 올라가다 보니까 딴 거 올라갈 거 없을까, 사람들이 저런 게 이제 막 드림 시큐리티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딴 거 살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보이는 게 품절주 사이버원과 같은 이런 종목이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종목이죠. 그래서 동전주들이 이제 상패 기준이 7월 달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동전주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그런 움직임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 병합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액면 병합이라던가 또는 이런 뭐 무상 감자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재무적인 요소들 뭐든 간에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오지 않을까 하는 동전주 매수세도 좀 생기게 되고요. 우리 계좌에 뭐 100원, 200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한 주 사보게 되는 그런 매수세들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인스코비와 같은 동전주라든지 KS 인더스트리와 같은 동전주라든지 동일스트럭스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급등 나오고 있는 동전주라던가 이런 동전주들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노브랜드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식수가 많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수 같은 경우도 900만 주, 1100만 주밖에 안 되는 모습이고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그냥 내용만 따져본다면 데이터 센터 전기 뭐 이런 쪽이니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원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전기전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96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엄연히 따진다면 전기 관련주로 엮였다라기보다는 품절주로 엮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3A 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를 봐가지고 이 회사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재물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뭐 하나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근거리 무선통신 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NFC, 뭐 RFID 이런 거 하고 있는가 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NFC 뭐 이런 거 하는가 보지. 그래서 좋은 거 하나 보다. 그래서 급등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품절주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업황에 현혹이 되신다면요. 품절주가 급등 나오기 때문에 품절주라서 올라왔는데 이러한 업종과 업황이 전망이 좋아서 올라왔다고 착각해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비싸게 사기만 하고 왜 샀는데 안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분명 좋다고 했는데 왜 안 갈까? 요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러한 맥락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은요. 또는 유튜브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행사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지금 3A 로직스 같은 경우에 NFC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포인트 2에 1000억 직접 투자한다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관련주로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거나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핵심을 몰라서 맥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품절주라서 급등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올라오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품절주라서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르비텍과 같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 나가는 N자 반등의 형태들이 좀 많이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N자 반등은 우리가 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기술적 반등은요.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재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냥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회사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우리 몸에 좋다거나 성분이 몸에 되게 좋다거나 성분이 귀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유행이 몰리면서 비싸진 거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용물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단순히 몰리게 되면서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비싸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부릅니다. 리센스 메디컬 같은 경우도 뭔지 모르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뭔지 모르니까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주식수도 10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나갈 때 따라 붙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시장을 건들고 있는데 이 품절주가 올라오는 건요.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품절주가 급등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역발상 투자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품절주가 급등 나오네, 조정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점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단히 심각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좀 피하면 될 것 같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모아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막 모으기 어렵고 뭘 모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질 좋은,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내가 수익 나는 거 말고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관련주라던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던가 또는 자율주행 부품 관련주 이런 쪽들이 지금 메리트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반도체 부품 장비 소재 쪽, LED 부품 장비 소재 쪽도 괜찮지만 그런 쪽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고 분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은 제약 바이오 모아가는 것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는 그런 게 나을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은 좀 큰 종목이 낫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간다 생각하고 대응하신다면은 올 한 해 뭐 이렇게 뭐 하반기 전까지는 저는 상승세가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거기서 수익을 좀 두둑하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비중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만 듣고 제약 바이오 사야지 이러진 마시고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감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기업도 한번 살펴보시고 매수하는 게 좋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방송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찍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도 100% 맞다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라 하신다면은 그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전 늘 말하지만 저 포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포함해서 뭐든지 두들겨보고 투자하는 게 투자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진 말은 무조건 오라. 나는 남들은 다 이상하게 하지만 나는 무조건 여러분한테 뭐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진심을 담아서 하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도 다 두들겨 보고 해라는 거죠. 대신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자신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이라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 제가 하는 분석에 반박이 있다면 또는 그거랑 다른 생각이 있다면은 걸러 들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항상 영상들 모든 영상들 제 거 말고도요. 모든 영상들은 참고해서 듣는다라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역발상 투자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방송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자세는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두들겨 보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다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역시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양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 강남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 각각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